처음 구매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러닝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마라톤 뛰고 이제 훈련을 다시 다음 마라톤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러닝화를 새로 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막 핫딜도 뜨고 했는데 다 놓치고, 그러면서 그냥 러닝화를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합리화한 거죠. 안 사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러닝화들이 뭐가 있고 이게 교체할 때가 됐나를 생각해보면서 러닝화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러닝화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가진 러닝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지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러닝화 수명은 데일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550에서 650km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km 정도 달리면은 수명이 다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관상의 차이보다도 그 쿠션의 내구도가 떨어지고 복원력이 떨어지면서 달렸을 때 다리에 데미지가 누적이 된다든지 러닝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누적 거리를 가져갔으면 이후로는 러닝화를 교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러닝화는 이렇게 두 켤레입니다. 하나는 데일리 트레이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 리뷰 올리고 400km 달렸을 때 리뷰를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이제 무려 740km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 카보나인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해서 리뷰를 올렸었다가 그러다가 주로 대회용으로 신다가 이제 나중에는 속도 훈련용 아니면 장거리용 이렇게 훈련에 사용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대회 때 사용하진 않고 이제 누적거리가 675km 정도 됐습니다. 둘 다 꽤 많이 신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러닝화의 수명을 둘 다 넘어갔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몬스터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사실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단부에 보면 가피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대측 부분에 발 위쪽 부분이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른발은 더 심각해서 이렇게 아예 구멍이 났을 정도인데요. 사실 멀리서 보면 크게 느껴지진 않긴 한데요. 이 부분의 손상 원인은 이 보면 안쪽에 발가락을 막아주는 고무 부분이 있는데 접히면서 이렇게 찢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의 부분에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뒤꿈치도 아직 딱딱하게 잘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뒤꿈치 패딩 부분이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마모가 돼서 구멍이 났고, 설포 부분과 이런 작은 부분에 작은 상처들, 그리고 내구도 저하 이런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깔창 인솔 부분에 프린팅이 지워졌고, 꺼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압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엄지발가락 부분이 상당히 납작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웃솔이죠. 아웃솔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특히 저는 약간 리어풋과 바깥쪽으로 뛰는 경향이 있어서 하단부 바깥쪽은 많이 마모가 됐고, 그리고 중간 부분도 돌기들이 다 많이 없어져서 지우개처럼 지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일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누적 거리를 감안하면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쿠션 부분을 보면은 발의 안쪽에서 보면은 이 동그란 쿠션 부분에 주름이 상당히 많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동그랗게 지지를 해주던 부분이 어느 정도 무너진 게 눈에 보이고요. 바깥쪽에서 보아도 살짝 주름이 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더라도 안쪽이 심하고 바깥쪽은 비교적 덜 하긴 한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왼발 오른발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저의 걸음걸이의 문제인 것 같고, 상태로는 양쪽이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 약간 비대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신어서 쿠션을 보아도 이게 상당히 지지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데,
특히나 안쪽에서 보았을 때 이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400km 뛰었을 때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진 않아요. 처음 구매를 했을 때보다 망가졌을 뿐이지 한 400km 뛰고 난 뒤로는 그 뒤로 300km를 넘게 더 뛰었음에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지지해주는 부분도 원래 안정적인 신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3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구매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마일리지도 마일리지지만 좀 얼룩이지고 지저분해진 모양이 느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손상이 가해지거나 가피 부분이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색깔이 원래 하얗다 보니까 좀 때가 타고 누래진 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인솔 자체는 원래부터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부분을 보더라도 크게 데미지가 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밑바닥 아웃솔이죠. 보면은 이 신발은 데미지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뒤꿈치 부분이 정말 심각하죠. 원래는 양쪽으로 이 러버 까만색으로 컨티넨탈 러버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발은 아예 날아갔고요. 왼쪽 발도 거의 다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아디제로라고 쓰여있는 부분도 한꺼풀이 벗겨진 상태이고요. 아웃솔이 날아간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정말 그 미디솔로 바닥을 지지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면부에는 아웃솔이 컨티넨탈 러버가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서 상태가 양호한 편이긴 한데요. 앞부분에 러버가 아닌 부분을 보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있었다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카본이 살아있느냐인데 사실 이렇게 구부려 봐도 소리가 난다거나 손상이 간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괜히 더 망가질까봐 세게 구부리진 못했고요. 외관으로 보았을 때는 아웃솔의 손상 정도가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한번 신고 쿠션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쿠션도 지지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달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 자체가 좋은 폼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쿠션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요. 물론 달리면서 느낄 때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는 눈에 띄는 쿠션력의 감소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러닝을 했을 때의 차이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오전에 온러닝에 클라우드 몬스터 신고서 야외 러닝을 20km 해줬거든요. 원래 평소에 이 신발은 제가 주로 트레드밀, 러닝머신 뛸 때 주로 착용을 했었는데 야외 러닝을 20km 했는데 확실히 쿠션감이 죽긴 해서 그런지 데미지가 좀 쌓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라톤을 풀코스를 처음 뛰어서 얼마 안 돼서 그 데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있긴 한데 뛰고 났을 때 다리에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 신발이 쿠션을 잘 막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뛰진 못했고 아무튼 달리면서 느끼기에는 확실히 쿠션력이 좀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디다스 프로 카보나 신었을 때는 제가 지난달에 마라톤 풀코스 직전 달에 장거리 훈련을 할 때 주로 신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때 신발이 여전히 가볍고 쿠션도 잘 느껴지는 상태긴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달려도 뭐 그렇게 데미지가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었고 잘 튕겨주는 느낌이 여전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성능의 저하가 크게 막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제가 가진 러닝화를 통해서 살펴본 거였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여겨서 생각할 점은 확실히 러닝화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용자가 신는 환경 그리고 사용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러닝화는 사용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데미지를 더 받을 테고 그리고 주법 자체가 좀 더 힘있게 내디딜수록 쿠션을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명을 얘기를 할 때도 큰 폭으로 100km 가까이 큰 폭으로 잡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러닝화의 수명이라는 거는 처음에 성능이 100이라면 한 80, 70, 60까지 떨어지는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100km까지 뛸 때 쿠션과 반발력 이런 것들은 빠르게 소진이 되는데 그 뒤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처음에 하락폭이 크다가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직선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그래프로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신발들이 700km가 다 넘고 뛰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신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렇게 아웃솔이 나가버리면 미끄러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는 뭐 좀 안전한 환경에서 달리고 있지만 좀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것처럼 다리에 데미지가 알게 모르게 쌓인다는 점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데미지가 있지 않아도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죠, 그쵸? 그냥 사세요. 그래야 저도 다음 달에 새로 하나 사죠. 다음 신발은 제 마음속으로 하나 골라놨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다음에 갑자기 리뷰를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더 세게 말해야겠다. 그냥 러닝화 수명 넘어가면 새로 사도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르십시오. 그래야 러닝도 즐겁고 취미활동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릇없이 감사합니다. 안녕.